히말라야가 보이는 고산 도시 다르질링, 언덕의 여왕이라 불린다. 많은 이들에게 다르질링은 차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명성의 다르질링 차 생산지가 바로 이곳이다. 133년 역사의 다르질링 히말라야 철도다. 19세기 증기기관차의 원형을 간직한 채 지금도 해발 고도 2000m의 다르질링을 외부 세계와 이어주고 있다. 북인도의 매력은 고산 등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도의 명산들을 비롯해 네팔 히말라야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그중 으뜸은 세계 제3위봉 칸첸중가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수도 콜카타의 명물 인력거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수호자였던 테레사 수녀가 일생을 바친 도시 콜카타. 지금도 순례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언덕의 여왕 다르질링,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수도였던 콜카타, 두 도시로 떠나보자. 인천공항에서 약 10시간 비행 후 도착한 인도의 수도 델리. 델리에서 국내선으로 2시간, 그리고 차로 4시간을 더 가는 곳에 다르질링이 있다. 세계 제3위봉 칸첸중가가 마치 신기루처럼 아련하게 올려다 보이는 고산 언덕에 자리 잡은 도시 다르질링. 평균 해발 고도 2000m. 서늘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19세기 초부터 영국인들의 휴양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인도 북서부 서벵골주의 산악도시다. 인구 34만이 넘는 도시로 인접한 네팔과 티베트 등에서 이주한 몽골리안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이처럼 히말라야의 설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열 수 있는 곳은 드물 것이다. 다르질링의 첫 번째 매력이다. 다르질링의 두 번째 매력은 이 차밭에 있다. 고산의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 풍부한 강수량과 일조량 등 차 재배에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찻잎은 이렇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딴다. (3월) 중순부터 따기 시작해 (11월) 말까지 수확이 이어진다. 마침 차꽃이 피는 10월이었다. 흰잎과 노란색 술이 수줍게 폈다. (1854년) 영국인에 의해 세워진 차 공장이다. 다르질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다고 한다. 이 공장에 속한 52만 5천 평 넓이에 이르는 차밭에서 수확한 찻잎이 1년에 9개월 동안 매일 오전 이곳으로 모여진다. 찻잎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말리는 중이다. The leaf will stay here for 18 to 19 hours. It could go more also. You know, if the weather outside is cold, it would go more. If the weather outside is hot, bit less.
섭씨 100도까지의 열 처리로 찻잎의 수분을 2~3% 이내로 만들어 산화를 막는 과정이다. 찻잎을 흔들어주는 것은 마찰을 통해 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차종에 맞게 다양한 제조 방법이 사용된다. Orthodox tea making is an art. There is no hard and fast rule for orthodox tea making. According to our prospective buyer's choice, we are doing entire thing. Suppose you are a prospective buyer, you need light flickering tea and you have to do accordingly. 다르질링 차는 인도 최초로 지명이 상품명으로 등록된 특산물이다. 최상의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법으로 차를 우려야 한다. 8에서 10g의 찻잎을 넣은 후 섭씨 85도의 물을 300ml 정도 붓고 약 3분간 기다린다. 찻잎의 채취 시기, 발효 정도에 따라 다양한 풍미를 지닌 차들이 방문객들에게 시음용으로 제공된다. This is a black tea which is with the rose petals. I like that one. Get what the difference is. 방문객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차를 고를 수 있다. That's very nice, that blended one. Very nice, isn't it? 영국과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캐나다인들이 특히 차에 관심이 많았다. They love Darjeeling tea. It's sold in Canada. We're almost British, so we do like our tea. 50 grams, 490. 다르질링의 차는 차의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얻으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히말라야가 보이는 해발 2075m에 자리 잡은 다르질링 철도역. 1881년부터 운행이 시작된 다르질링 히말라야 철도의 종착역이다. 장난감 기차라는 뜻의 토이 트레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폭이 좁은 협궤다. 19세기 산악철도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다. 다르질링 히말라야 열차다. 1879년 다르질링까지 82km에 이르는 구간에 철로를 깔기 시작했고 영국에서 8대의 증기기관차를 들여와 1881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쌀 등의 식량을 다르질링으로 들여오고 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통된 다르질링 히말라야 철도. 첫 운행 후 13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석탄을 떼는 증기기관차가 운행되고 있다. 이 증기기관차는 7km 떨어진 구미라는 곳까지 왕복하는 2량짜리 관광용이다. 88km 떨어진 시발역, 뉴잘파이구리라는 곳까지의 운행은 디젤 기관차가 맡고 있다. 증기기관차를 타고 다르질링 시내 관광에 나섰다. 노점상과 행인, 차량들과 부딪힐 듯 스치며 열차는 달린다. 객차 한 량에 26명 정원이다. 열차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길가의 상점들이 부딪힐 듯 다가와 사라진다. 상점들을 지나면 꽃밭에 가을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빨래들이 바람에 펄럭인다. 객차 끝에 한 사람이 서 있다. 쥐고 있는 붉은색 손잡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What is this? Brake? Brake. Handbrake. 제동을 위한 핸드브레이크였다. 열차의 속력이 줄기 시작했다. 여기 아닌 곳에 열차가 정지했다. 궁금해 밖으로 나가봤다. 열차에 물을 채우는 중이었다. 수증기의 힘으로 가는 증기기관차이기에 수시로 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석탄도 사람이 일일이 삽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바람에 날린 석탄 가루가 열차 지붕 위를 덮고 있다. 물과 석탄을 공급하고 열차는 다시 출발했다. 열차가 공원에 들어섰다. 이곳에서 30분간 정차다. 사람들은 간식을 먹거나 사진 촬영을 한다. We like it very well. It's pretty good and scenery is very good. We like it.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다. Good, very good. C'est très good. It's very beautiful. Magic. (133년) 역사의 다르질링 히말라야 열차는 다르질링의 세 번째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다르질링 중심 광장에서 1km 거리에 위치한 티베트 난민 자립센터. 중국의 침략으로 티베트를 떠난 난민들이 전통적인 도구인 물레를 이용해 실을 잣고 있다. 이곳이 난민들의 생활 터전이다. 2층에 위치한 카펫 직조 작업장. 난민 1세대는 고령으로 사망하고 주로 2, 3세 여인들이 티베트 전통 카펫을 만들고 있다. 부모로부터 배운 방식대로 카펫 하나를 완성하려면 대략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카펫은 자립센터 내에 있는 상품 전시실에서 판매된다. 그 수익금은 이곳 자립센터뿐 아니라 인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난민 3, 4세들이 생활하는 자립센터 내 타가시설이다. 아이들은 인도의 공용어인 힌디어가 아닌 티베트어를 사용하며 자란다.
힌디어도 배우지만 모국어가 우선이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레 전통 문화를 배운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티베트의 정신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Our duty is to educate them, to make them a good citizen of Tibet. Then we can't keep all life. They can go freely, and when they go outside, they always remember and they always think about Tibet.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저 비둘기처럼 이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곧 오기를.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스님이 촛불을 밝히며 예불을 준비하고 있다. 달리 사원은 1992년 달라이 라마에 의해 창건된 티베트 사원이다. 아침 예불을 위해 승려들이 모여들었다. 동자승들이 많은 사원이다. 독경으로 아침 예불이 시작된다. 티베트 불교의 장엄한 음악이 연주된다. 아침 공양이 시작됐다. 소박한 티베트식 빵이다. 야크 버터를 넣은 티베트식 차다. This monastery we have 400 monks. Every mornings we do prayer. In morning time we do Tara prayer, and night times we do pray Mahala Puja. In day times small monks they go to school and study. 달리 사원에서는 철학, 영어, 힌디어 등 스님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자승과 젊은 스님들이 많았던 이유도 교육 기능 덕분이다. 티베트 불교를 지키며 티베트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르질링에는 등산 학교가 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등산 학교다. 인공 암벽에서 등반 수업 중이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영국 출신 산악인 조지 말로리는 왜 산에 가느냐는 질문에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고 말했다. 등산은 보상이 없는 행위라고 한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산이 좋아 산에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산악 정신이다. 히말라야 등산학교는 기초, 중급, 고급 이렇게 3개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단계별 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히말라야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히말라야 등산학교는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로부터 시작됐다. 텐징은 뉴질랜드의 산악인 힐러리 경과 함께 1953년 5월 인류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역사적인 등정 이후 텐징은 인도의 국민적 영웅이 됐다. So Prime Minister suggested that we must open a mountaineering institute where you train more people in adventure, sports and mountaineering especially. So within about a year of that time, on 4th November 1954, this institute opened with Sherpa Tenzing Norgay as the in charge of field training. 다르질링 외곽에 있는 텐징 노르게이의 집. 텐징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그의 둘째 아들이 살고 있다. 집 곳곳에서 그의 자취들을 볼 수 있다. 네루 총리가 텐징에게 선물한 옷이다. Well, he was a great man. You know, he climbed the big mountain. You know, he tried to climb 6 times, and he made on the 7th attempt. He never gave up all his life. And even after he come back from the mountain, he's still a very humble and simple man. There was no change. 텐징의 친척들 중 40명이 산악인이 됐다. 니마 세르파도 그중 한 명이다. My cousin here, he climbed 19 times. 19? 19, yeah. But he died 2 years ago in another mountain. 텐징의 둘째 아들인 자물링도 역시 산악인이다. We make your Everest movie. 1996년에 촬영됐다. And then the red is me. 1996년은 유난히 산악 사고가 많은 해였다. 고산 등반은 목숨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을 잇는 그가 크게 느껴졌다. 다르질링의 중심부에 위치한 초우라스타 광장. 네팔의 국민 시인 바누 박타 아차랴의 동상이다. 네팔 시인의 동상을 중심 광장에 세울 만큼 다르질링에는 네팔인이 많이 살고 영향력도 있다. 가을을 맞아 다르질링을 대표하는 축제가 열렸다. 축제에 막을 여는 행사가 진행 중이다. Heartily welcome all the tourists. We want to have our cultural program. We have got different groups of people. We have different, we call it communities. So they'll be presenting their cultural program, their dance, drama, their songs. Today is the first day inauguration.
흥겹고 활기찬 네팔의 전통 무용이다. 축제는 밤까지 이어진다. 다르질링을 고르카랜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팔에 고르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다. 서벵골 좋아하는 문화가 많이 다르기에 서벵골에서 분리되기를 원한다. 젊은이들이 축제를 만끽하고 있다. And Darshan is a very good environment, and this is really very good environment. I enjoyed it, and we are very enjoying dancing. Thank you, Darjeeling! We miss you! 다르질링을 떠나 이웃한 시킴주로 향했다. 붉은색 교복을 입은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귀엽다. 여기가 학교다. 학교에 늦을세라 손을 꼭 잡고 달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나의 어린 시절이 겹쳐졌다. 육섬 지역에는 유난히 폭포가 많다. 고산에서 청정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칸첸중가를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다. 이곳에서 이틀을 올라가면 칸첸중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티베트 난민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다. 등산객들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이들은 여기서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다. 눈 덮인 산으로 해가 저문다. 텐트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을 맞았다. 이렇게 텐트에서 밤을 보낸 아침이면 산도 사람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 텐트를 접고 있다. 오늘 하루 고도 1000m를 올라가야 한다. 호수 위로 티베트 불교 경전이 기록된 타르초가 아른거린다. 잎새에 가을이 물들기 시작했다.
이곳 소나무다. 길쭉하게 잘 자랐다. 현지 말로 조라고 불리는 수야크와 암소와의 교배종이다. 한 마리가 40kg 정도의 짐을 지고 산을 오른다. 해당이라는 곳이다. 제법 넓은 평지가 있어 사람도 짐승도 점심을 먹거나 쉬면서 산행의 피로를 푼다. 가파른 고개를 넘으면 길은 다시 아래로 이어진다. 구름이 내려다 보이고 사람들은 내리고 오르기를 반복한다. 단풍이 꽤 물들었다. 이곳 특유의 식생들이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해발 고도 4,000m에 가까워지니 시킴주의 설산들이 눈앞으로 다가선다. 만년설의 빙하다. 종그리, 오늘 밤은 이곳에서 보낸다. 내가 쓰는 텐트다. 한국에서 가져간 라면을 끓이는 중이다. 산행 끝에 허기를 달래기에는 라면만한 것이 없다. 호주에서 온 레베카다. 네덜란드에서 온 스타인도 초대했다. 다행히 매운 우리나라 라면을 잘 먹는다. 함께 먹어서 더 즐거웠다. 새벽 4시 30분.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찌감치 서둘렀다. 고도 500m를 올라가야 한다. 고도는 높지만 거리가 멀지 않아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해발 4,500m의 종그리 전망대. Well done. Thank you. Yeah. Tired. Thank you. But happy. Happy? Everybody happy? Yeah. Sunrise is starting. Yes. 어느새 동이 텄다.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셀프 촬영을 해봤다. 인도와 네팔의 경계에 솟은 세계 제3위봉 칸첸중가. 산정을 감싼 구름이 후광처럼 신비함을 더해준다. 눈으로 이루어진 5개의 보물이라는 뜻처럼 5개의 거대한 봉우리가 있다.
전망대 아래로 움직이는 짐승이 보인다. 야크다. 해발 고도 4,000에서 6,000m 사이에 산다. 40kg의 짐을 지고 하루 30km를 갈 수 있는 듬직한 일꾼이다. 야크 털은 옷이나 카펫을 만드는 데 쓰인다. 설산을 내려와 콜카타로 향했다. 서벵골주의 주도인 콜카타. 옛 이름은 캘커타였지만 1995년 전통 명칭인 콜카타로 개명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수도이기도 하다. 현재는 뭄바이에 이어 인도 제2의 무역항이다. 콜카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 노란색 택시였다. 인도 회사에서 생산한 앰버서더라는 차다. 자기가 만든 힌두 신의 그림, 꽃, 종 등으로 택시 안을 한껏 치장해 뒀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더 거리. 이곳에선 사방의 인력거다. 콜카타는 인도에서도 유일하게 인력거가 허락된 곳이다. 인도에선 인력거를 릭샤라고 부른다. 나도 콜카타의 명물인 인력거를 타보기로 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끄는 인력거라 미안하기도 했지만 젊은 인력거꾼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콜카타의 인력거도 곧 사라질 운명이다. 이 인력거꾼은 나이가 60이다. 20살부터 40년간 인력거를 끌었다고 한다. कोई फर्क नहीं इसी खट्टा खाता फर्क क्या है खट रहा हूँ खा रहा हूँ कमा रहा हूँ खा रहा हूँ बाल बच्चा को खिला रहा हूँ 콜카타의 명소인 하우라 다리. 겐지스강의 지류인 후글리강 위로 콜카타와 하우라를 이어주는 다리다. (1943년에) 개통됐다. 하루 통행자가 15만 명, 차량은 10만 대라고 한다. 겐지스강의 지류라 힌두교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후글리강. 인도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익히 봤듯이 힌두교인들은 강가에서 목욕하고 빨래도 한다. 인도인에게 종교적 신념은 삶 자체인 것 같다. 하우라교 남쪽으로 보이는 비디아 사가르 세투 다리. 1992년 지어져 매일 8만 5천 대의 차가 다니는 콜카타의 또 하나의 명소다. 인도 제국을 통치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는 곳이다. 인도의 무굴 제국을 멸망시킨 빅토리아 영국 여왕은 1877년부터 인도 여제를 겸했다. 타지마할을 본떠 대리석으로 지었다고 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왕답게 기념관도 웅장했다. (1787년에) 세워진 성요한 교회. 첨탑이 아름다운 이 교회 뜰엔
엽기적인 사건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 1756년 콜카타에서 영국 포로 123명이 학살당한 참사가 있었다. 이를 콜카타 블랙홀 사건이라 한다. 영국의 간섭이 심해지자 인도의 지방군이 영국 요새를 공격해 146명을 블랙홀이라는 작은 방에 가뒀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포로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 23명만이 석방됐다고 한다. 하룻밤새 123명이 압사한 이 사건은 영국의 정예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된 계기가 됐다. 콜카타의 자랑인 캘커타 대학이다. 아시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타고르가 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타고르는 힌디어가 아닌 이곳 토속어인 벵고로로 시를 썼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표현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캘커타 대학에는 또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 1953년 이 대학을 졸업하고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 빈곤지수를 개발해 빈곤을 계량화했으며 기아와 빈곤,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후생경제학을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경제학자의 양심, 경제학계의 테레사 수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대학 경영학과의 라탄 카스나비스 교수. 그는 아마르티아 센과 교분이 있다. 그에게서 아마르티아 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Complex theories of economics would be communicated to the audience in a very simple way, not simplistic, but in a very simple way. That is amazing. Work of genius, no doubt about it. 콜카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테레사 수녀다. 평생을 콜카타의 빈민들을 위해 봉사한 테레사 수녀. 그녀의 유해가 바로 여기에 모셔져 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는 없지만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삶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삶과 정신을 사모하는 이들의 추모가 끊이지 않는다. 테레사 수녀처럼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한국인 수녀님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때 마더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많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종교에 관계없이 힌두, 다른 종교, 무슬림, 종교 없는 사람, 크리스찬 전부가 이렇게. 자원봉사라는 거를 이제 인생에서 처음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되게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울고 많이 애들을 보면서 아 쟤네들은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내가 도와줄 건 따로 없구나. 여기서 이렇게 애들 보면서 수녀님 보면서 자원봉사자를 보면서 내가 배워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봉사 현장을 보고 싶어 수녀님들을 따라 나섰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다. 줄여서 시슈바반이라 부른다.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가난해서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대물림 드는 가난으로 선천성 질환들이 많다. 이 아이도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다. She had a cleft lip operation, cleft lip. It was all open from birth. So we took to the doctor and the doctor fixed it. And she's going to have one more operation, then she will go back to her family. She has a family. But they are very poor, so they could not manage. 이곳에선 여성 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아이들을 굶기는 것은 죄다.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고 아픈 아이들을 돌봐주고 마음까지 아프지 않도록 위로해주는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 이곳은 뇌성마비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평생을 장애와 더불어 살아야 하기에 봉사자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테레사 수녀의 헌신이 많은 이들을 봉사의 삶으로 이끌었고 장애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 사랑의 손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 국적도 인종도 다르지만 봉사자의 손길이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었다. 지금 저한테 좀 있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근육이 약해가지고 많이 비틀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답이라고 테레사 수녀는 말했다. 살면서 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랑이 답이라는 깨달음, 이번 인도 여행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